안녕하세요. 15번째 노트입니다. 마지막 노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안 드렸던 이제 요소들 중에 그래도 좀 알아두시면 프로그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 요소들을 한 3가지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포인터이고요. 그 다음이 함수형 프로그램과 램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C++에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죠. 요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C++에서 파일 처리하는 그 방법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C++에서는, C에서는 malloc free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을 했고요. C++에서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new와 delete라고 하는 이제 그 연산자를 이용해서 동적 할당을 하고 동적 할당된 공간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new를 이용한 동적 할당은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메모리를 반납해 줘야 됩니다. delete를 이용해서. new와 delete를 이용한 동적 할당의 문제는 잘못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이렇게 어떤 함수에서 동적 할당을 해서 반납을 해주게 됩니다. 반환을 해주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이 P를 가리키는 동적 할당된 객체 또는 뭐 객체가 아니더라도 이 동적 할당된 데이터를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냐? 반납은. 그게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납받은 사람이 또 책임지고 반납을 해주는 게 맞긴 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은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반납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안 하고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하게끔 해주는 것이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학기 되면 이제 자바를 배울 텐데 자바에서는 new는 사용자가 하지만 delete는 없어요. 사용자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는 알아서 딜리트를 해줍니다. 근데 이것이 자바에서 가능한 이유는 자바는 프로그램을 운영체제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JVM이라는 특수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실행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JVM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납을 JVM이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운영체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그 동적 할당된 데이터들은 알아서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JVM처럼 이 딜리트를 다른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해주기 위해서는 그 라이브러리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메모리를 관찰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스마트 포인터입니다. 즉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관찰이라는 것이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높아져요? 비용이 높아집니다. 나는 그래도 비용이 높아져도 내가 직접 반납하는 것보다 라이브러리가 해주는 게 더 편하다. 그리고 내 응용은 그렇게 효율성이 높아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응용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new와 delete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에서는 세 종류의 스마트 포인터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서는 Unique PTR과 Share PTR 두 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Unique PTR은 동적 할당된 공간에 대한 포인터를 늘 하나만 유지하게 합니다. 이러면 뭐가 편리하냐면은 관찰이 편리해집니다. 늘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언제 쓸모가 없어지는지만 관찰하면은 딜리트해야 되는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Share PTR은 동적 할당된 공간에 대한 포인터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가리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쓸모가 없어져야 얘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관찰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지만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Share PTR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Unique PTR은 하나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식하고 늘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Unique PTR은 좀 더 복잡하다. Share PTR은 사용할 때는 편한데 그 처리하는 라이브러리 입장에서는 복잡해진다. 그런 상충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프로그램의 반납에 대한 직접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언 이후에는 기존 포인터 문법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 그렇죠. 그래서 C++에서는 연산자를 재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언하고 나서는 다 요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점이 클래스 멤버 중 동적 할당되는 포인터 타입의 멤버가 있고 이것을 new를 이용해서 할당하면은 뭘 해줘야 되냐면 빅5를 프로그래머가 잘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내가 new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 포인터를 쓰게 되면 더 이상 빅5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라이브러리가 해주는 거죠. 단점은 무겁다. 스마트 포인터를 쓰면은 그냥 new 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코드가 무거워진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new하고 delete하고 동적 배열을 만들어서 delete합니다. 그런데 unique PTR을 쓸 경우에는 이제 make PTR을 이용해서 동적 할당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make unique, make shared라는 걸 이용해서 이 PTR을 생성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면 돼요. sharp p 포인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또는 p 이렇게 그 동적 베어링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share PTR의 경우에는 이 포인터를 또 다른 유닉 PTR이 가리키도록 만드는 건 에러가 납니다. 왜? 하나만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다른 포인터를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move를 해줘야 돼요. move를 해줘야 됩니다. share PTR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P1도 가리키고 P도 새로 만든 요 동적으로 생성된 정수 공간을 P도 가리키고 P1도 가리키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닉 PTR은 늘 하나만 가리켜야 돼요. 하나의 유닉 PTR만 그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적 배열이 필요하면은 이제 이렇게 유닉 PTR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share PTR을 이용해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안 돼요. share PTR을 이용해서는 동적 배열은 생성할 수 없다. 그런데 동적 배열이 필요할 때는 유닉 PTR이나
CLPTR을 쓸 필요가 없고 뭘 쓰시면 돼요? 벡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벡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15번째 노트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이 세 가지인데 스마트 포인터,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리고 파일 처리. 이 중에 함수형 프로그램이 가장 내용이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모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있고,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는 것은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함수의 인자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전달한다. 그러면 함수의 기능이 전달된 함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바뀔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함수를 정의해서 다양한 기능을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범용 프로그램하고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범용 프로그램은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가 정수도 처리하고 부동소수도 처리하고 학생도 처리하고 모두 처리하는 게 이제 범용 함수인데,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하나를 만들어서 프리게이트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에서는 짝수인지도 구분할 수 있고 홀수인지도 구분할 수 있고 3의 배수인지도 판단할 수도 있고 100보다 큰지도 판단할 수 있고 등등 소수인지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범용 프로그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C 언어부터 C와 C++는 함수 포인트를 이용해서 함수를 다른 함수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 방법이 비교적 복잡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람다 표현식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람다 표현식은 예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C++ 11 이후부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지원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좀 더 간편하게 이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고, 간편하게 람다 표현식으로 함수를 정의해서 함수 호출문에 함수를 정의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이 람다 표현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함수를, 그러니까 일회용 함수 같은 거예요. 그걸 정의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러면 함수를 또 다른 함수에 전달하려고 하면 그 함수를 정의할 때 타입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void foo int다. 그럼 이 함수에는 정수를 하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foo student s 하면은 이 함수에는 student라는 객체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함수를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그 함수 타입을, 내가 전달하고 싶은 함수 타입을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C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함수 포인터라는 걸 쓸 수 있었는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이제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펑셔널이라는 헤더를 포함하고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함수를 참조로 받고 있죠. 근데 어떤 함수를 받냐 하면은 인자를 정수를 2개 받고 정수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인자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oo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이런 식으로 요 매개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전달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정수 2개를 받아요. 그래서 A, B 받고 이 함수가 호출되면
정수를 줍니다. 그 결과값을 C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C++11부터는 함수 포인터 대신에 펑셔널에 있는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전달하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되게 특이하죠? 근데 되게 편해요. 우리 입장에. 이걸 어떻게 만들까 하는 또 다른 문제인데 상당히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함수를 내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방법을 가장 간단한 방법은 람다 표현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람다 표현식은 함수를 간단하게 필요한 위치에 함수 이름 없이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표현식이다. 표현식인데 함수를 정의하는 표현식이에요. 함수를 정의하는 표현식이다. 이름이 없다. 함수를 정의하는데. 그래서 문법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나오고 이렇게 return 타입이 나오고 함수의 몸체가 나와요. 즉 함수는 정의할 때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목록, 몸체가 필요하죠. 근데 람다 표현식은 뭐가 없어요? 함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매개 변수 목록이 되겠고 몸체는 요거가 되겠고요. 반환 타입은 요거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의 함수를 정의할 때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원래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필요했던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가 짝수인지 검사해주는 람다 표현식은 어떻게 되냐면 n을 정수를 하나 받아서 true, false 그 불리언 불값을 반환해 주게 되겠죠. 그러면 int n 하나 여기 쓰는 거죠. 그럼 얘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is even int n 몸체예요. 그러면 얘를 람다 표현식 어떻게 표현하냐? 여기 int n이죠. 여기다 가로에다 써요. 불이에요. 반환값이. 그러면 요 모습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요 몸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 부분은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면 요걸 가지고 유추합니다. 반환 타입이 뭔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반환 타입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인자가 하나도 필요 없는 람다 표현식은 매개 변수 목록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 자체를 우리가 어떤 변수에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7부터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은 조건이 충족되면 람다 표현식을 자동으로 const expression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여기다가 const expression을 써줬어야 되는데 안 써줘도 자동으로 const expression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 람다 표현식은 컴파일 시간에 자동적으로 실행돼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부터는 매개 변수 목록에 오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오토 n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square 5 쓰면 이것의 용량은 25가 됩니다. 이 자체가 25가 실행 시간에 호출돼 가지고 25라는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25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런 이제 함수들도 알고리즘 그 헤더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if라는 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벡터를 주고 여기에 predicate을 주면 요 함수에 충족되는 애들의 수를 그거를 계산해 줍니다. 이 벡터에 몇 개 있는지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수를 하나 받아서 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참이 되는 애들의 개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홀수인 애들의 개수, 이렇게 주면 이제 3의 배수인 애들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 여기다가 람다 표현식을 써주는 거예요.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C++에서 하는 방법이고, C#이나 자바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 람다 표현식을 작성하는 어떤 문법들은 다르겠죠. 그래서 STL에는 이제 remove if, replace if, count if, for each 등 많이 그 함수를 인자로 받는 그런 라이브러리, 템플릿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emove i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앞부분이 원래는 함수에서 없는 거라고 했죠.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람다 표현식에 이제 기존 함수 정의할 때는 없었던 요소인데 이제 여기 추가된 요소입니다. 추가된 요소이고요. 이 요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요 함수에다가 이제 요 람다 표현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이 람다 표현식은 이 count vowel하고는 독립적인 함수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들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람다 표현식이 작성된 그 가시 영역에 등장하는 지역 변수들을 이 람다 표현식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소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캡처한다 그래요. 이 밖에 있는 애들을 내 함수와는 별개의 것인데 캡처해서 사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사용할 때는 즉 얘네들을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얘 말고도 추가적으로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할 때에는 call by value로 전달할 수도 있고 call by reference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차이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call by reference로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call by value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vowel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call by reference로 받은 이유는 그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받은 거고요. 이 밑에 경우에는 count를 여기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call by reference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call by reference냐, reference로 캡처하냐 안 하는 거는 효율성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람다 표현식 내에서 람다 표현식 몸체에서 수정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캡처할 때 뮤터블이라는 걸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count를 하게 되면, 이렇게 vowel을 하게 되면, vowel은 둘 다 reference죠. 그래서 reference가 아니라 여기처럼 n을 캡처했어요. n을 캡처했는데 여기서 플러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예요.
왜냐하면 복사할 때는 const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mutable이라고 써주면 내부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이 밖에서 이 n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캡처하지만 외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플러스한 결과가 바가 실행되고 나서도 영향을 주는데 이 햄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의 예 여기 보면은 뭐 sort 하는데 비교할 그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정렬하는데 학번을 가지고 비교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for each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카운트들 은행 계좌들의 모든 잔액들을 다 더해달라. 그래서 더한 값을 이 썸에 캡처해서 계산이 되면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처럼 모든 애들이 all of 모든 애들이 다 소문자인지 여기서 판단해서 모두 소문자이면 참 하나도 아니면은 false를 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코드를 좀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고요. is even, is multiple of 3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 C에서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특정 함수 포인터, 함수에 대한 포인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int를 받고 bool을 리턴하는 함수 포인터를 이렇게 정의해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타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를 때에는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 돼요. 이게 함수 포인터이기 때문에 디레퍼런스하고 이 우선순위 때문에 이걸 닫아 이렇게 가로 안에 넣어서 인자로 전달해서 요 전달된 주소로 전달된 함수를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요 count if C 스타일을 부를 때는 이렇게 is even, is multiple 3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함수 포인트를 쓰는 대신에 이제 C++ 11부터는 여기 functional이라는 그런 헤더에 있는 이제 요런 형태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형태의 함수를 받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호출할 때도 이런 복잡한 문법이 아니라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함수 이름처럼 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는 여기에 이제 람다 표현식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 여기에 맞는 함수 이름을 여기다가 줘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편하죠. 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 처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이짐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방식은 사람이 읽을 수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정수 12,345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요 1, 2, 3, 4, 5를 개별 문자들을 각각 저장하는 방식이 텍스트 방식이고요. 이 텍스트 방식으로 저장하면은 텍스트 파일 읽는 뭐 노트패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간단한 텍스트 파일로 읽는 걸로 그거를 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진 방식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12,345가 있으면 1, 2, 3, 4, 5 5개의 문자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4바이트로 정수 값을 비트 값으로 해서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방법 1은 방법 2보다 공간을 많이 소요합니다. 이 개별 문자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 방식이 좀 더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그런데 텍스트 파일은 시스템마다 저장 방식의 차이가 없으나 이진 파일은 시스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00004857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57480000 형태로 저장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빅 인디언, 리틀 인디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장하는 방식마다 차이가 있다. C++에서는 파일 스트림, 인풋 파일 스트림, 아웃풋 파일 스트림을 이용해서 파일 처리를 할 수 있고 사용할 때 요 cout, cin처럼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파일의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은 개방을 먼저 해야 되고요. 개방한 후에는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방을 할 때는 내가 어떤 형태로 사용할 건지에 따라서 다르게 개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제로 자 파일에 쓰기 그러면 파일 스트림 아웃 파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 파일 스트림 쓸 수도 있는데 그냥 파일 스트림을 했고 오픈할 때 여기 보면은 아웃이라고 내가 어떤 형태로 이 파일을 열지를 여기다가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 수 있는 게 append, in, out, trunk, binary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진 파일로 여는 형태가 되겠고요. trunk 하면은 기존 파일 내용을 삭제를 하고요. in은 읽기 전용, out은 쓰기 전용, append는 기존 파일 뒤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여러 개 나열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요 기호로 이렇게 연속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오픈한 다음에는 실제 제대로 개방됐는지 is open으로 확인해야 되겠고 오픈이 되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쓰고 닫으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지금은 텍스트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쓰고 닫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읽기 복사 in, out 해가지고 파일을 오픈하고 성공을 했으면 파일이 데이터가 남아있을 동안에 반복적으로 줄 단위로 읽어서 줄 단위로 out 파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파일 복사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진 파일은 이렇게 out, 바이너리까지 두 개를 줘서 이렇게 쓰게 되겠고요. 이제 여기 쓸 때 보면은 바이트 단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스튜던트의 주소를 그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기 위해서 캐릭터 포인터 주소를 가지고 개별 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들을 차례대로 저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 reinterpret cast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